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첫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들렸을 TV 소리도 욕실에서 들리던 물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괜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맥주 한 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금 잠깐 들려도 될까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저와도 여러 번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 어색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가까운 사이도 아닌 딱 그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 시간에 굳이?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별 의미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사람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그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원래 이 공간에 익숙한 사람처럼 저는 괜히 물을 꺼내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혼자 계시다고 해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 계시다고 해서 그 한마디가 괜히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남편 이야기, 회사 이야기, 별 의미 없는 일상적인 대화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묘하게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끊기는 순간이 길어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그래서였을까요? 맥주 한잔 하실래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맥주 한 캔이 두 캔이 되고 어느새 분위기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웃음도 많아졌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그냥 지인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르는 척, 눈치채지 못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건 말은 줄어들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맥주 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지금 멈춰야 한다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선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아니, 괜찮아요라고 답장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밤이 더 이상 평범한 밤이 아니게 되었고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이야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잠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집.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의 공기, 그 사람의 시선, 그리고 제가 했던 선택까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괜찮아.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그건 그냥 실수였다고. 누구나 한 번쯤은 흔들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고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일부러 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야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연락이 왔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는지, 차라리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일은 이라도. 하지만 그런 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계속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지우려고 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면 그렇게 볼 수 없었을 텐데. 그 눈빛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밀린 일을 처리하고 괜히 외출까지 했습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마다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실수야.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야. 다시는 없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저녁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시간. 저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걸 제대로 듣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 하나. 짧은 알림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순간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확인해야 할지,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지. 하지만
결국 화면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없던 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써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끝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쉽게 써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은 게 아니었으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실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다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다시는 없을 거야. 여기서 멈춰야 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끝이 아니라 다음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실수라고 믿고 싶었을 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걸.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남편이 다시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건 며칠 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출장이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녀오세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남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바로 지우려 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제 끝내야 한다고. 2부에서 스스로 다짐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수였어. 다시는 없을 거야. 분명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그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선 날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한참이나 듣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그 말이 끝나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 모든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혼자가 된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다시 달라졌습니다. 익숙한 정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과 비슷한 공기.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밤을 떠올리게 하는 공기였습니다. 저는 괜히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TV를 켰다가 껐다가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별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알림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그게 당연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굳이 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올 거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고 약속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밤 올 거라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저녁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고 시계는 어느새 늦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연락은 없었습니다. 역시 안 오겠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순간 강하게 뛰었습니다.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한 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정말 끝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아요. 보내고 나서야 제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잠시 후 잠깐 들려도 될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게 결정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과 같은 공기.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짧은 눈빛, 짧은 숨소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넘었던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멈출 수 있는 단계도 이미 지나버렸다는 걸. 남편이 없는 밤은 이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된 건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는 날도 제가 기다리게 되는 것도. 하지만 몇 번이 반복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우는 날이면 이상하게도 저는 시간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더 또렷하게 들렸고 저녁이 지나 밤이 깊어지는 과정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쯤이 되면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짧은 메시지 하나. 지금 괜찮으세요? 혹은 잠깐 들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조차 필요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 즈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었고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연락 못 드렸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과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느껴졌던 죄책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해.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은 너무 쉽게 흐려졌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함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분명 위험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언젠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고 굳이 웃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이 불편하거나 외로운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말해봤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고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거실을 서성이고 TV를 켰다가 끄고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람이 오지 않는 밤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제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오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제 일상 안으로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걸.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약속이 없어도 그 시간쯤이면 서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멈출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대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올까? 그 변화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밤마다 저는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변화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을 단순히 그 밤의 상대로만 생각할 수 없게 된 건 처음에는 분명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밤, 우연처럼 이어진 만남, 그리고 반복된 선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예전 같았으면 그저 지나쳤을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에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였나? 왜 그런 걸 알아봤을까?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그 말을 떠올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러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을 뿐인데, 그런데도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잠깐 웃으면서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는 계속 그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피곤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왜 그런 걸 궁금해하고 있는 건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소한 변화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 말투, 짧은 시선 하나까지. 이건 분명 처음과는 다른 상태였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고 괜히 더 무심한 척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어색했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그가 올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미 없이 TV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계속 초인종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안 오면?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오늘은 안 오는구나 하고 넘겼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상상만으로도 이상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그 감정을 느낀 순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걸,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빨라졌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늦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전보다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마다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었고 사소한 거리감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서로가 이 관계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감정이 개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해. 이건 위험해.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어떤 표정일까?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그 사람을 기다리는 방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라는 것도.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실수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건 감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런가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네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말투와 시선을 유난히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질문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자? 핸드폰은 왜 자주 보고 있어?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별거 없어요. 잠이 잘 안 와서요. 짧고 평범한 대답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 숨기는 거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부러 되물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그냥 느낌이 좀 그래서. 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잠깐 마주쳤다가 바로 피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뭐 숨기는 거 있어? 그 질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횟수를 줄이고 말투를 더 자연스럽게 하고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흔적은 남기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우려고 할수록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미 어딘가에 남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말도 적었고 표정도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누군가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분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하나? 그 질문이 서로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할 것인지 여기서 멈출 것인지 그 선택을 저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멈춰야 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 짧은 질문 하나, 사소한 분위기 변화까지 모든 것이 위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걸, 위험을 알면서도 계속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것도. 남편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선을 점점 더 피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금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눈빛은 점점 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평소와 비슷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요즘 왜 이렇게 휴대폰을 자주 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질문들. 하지만 그걸 듣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걸. 그리고 그 확인이 조금만 더 이어지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도. 그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밤을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내겠다고. 더 늦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모든 걸 멈추겠다고. 그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어떤 표정으로 말해야 할지,
어떤 말로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야 해요. 수십 번은 연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익숙한 기다림 대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손에 쥐고 있었지만 메시지를 기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띵!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순간 강하게 뛰었습니다. 화면을 보기 전부터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끝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 돼요라고 보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어. 여기서 멈춰야 해. 하지만 가슴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 한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아직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얼굴, 평소와 같은 눈빛.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준비해뒀던 말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잠깐 괜찮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기 우리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서로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로 끝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를 놓친 순간이라는 걸.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남편의 눈빛, 그 사람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제 선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문을 열어 그 사람을 마주한 순간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시선도 자주 피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오늘 좀 이상하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TV 소리가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느끼고 있는 건 같았습니다. 이 밤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것.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저는 괜히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조용했고 아무것도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남편분 언제 오세요? 그 사람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늦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혹시 오늘은 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걸.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 둘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시선을 움직이며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볼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저는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저를 잠깐 바라보다가 그 사람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넌 뭐야? 그 질문은 짧았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 버티고 있었던 시간, 그리고 이 관계 자체가 한순간에 모두 드러나 버렸습니다. 남편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도 반복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그날 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냈다면 뭔가 설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남편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TV를 함께 보고 있어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의 말은 형식적인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응.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화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말들만 오갔습니다. 그 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감정을 꺼내지 않으려는 침묵이었습니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던 소리, 남편의 눈빛,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제 모습. 몇 번이고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다는 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지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야 하는지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면서 수십 번 문장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잘못된 관계였다는 걸 인정하는 말 같아서, 그리고 이걸로 끝내겠다는 의미 같아서 저는 한동안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보다 더 그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죄책감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단순한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감정이 남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왜 하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끝나야 하는 관계에서 감정이 더 또렷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고 저 역시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사과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감정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한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사실상 남이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여전히 연락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와 나눴던 짧은 대화들, 그때의 표정, 그날의 분위기,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모든 걸 잃었는데 정작 그 사람에 대한 감정만은 남아있다는 게 차라리 함께 사라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맞을까? 이미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도 모르고 무너진 관계 위에 지워지지 않는 감정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정 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고 조금만 방심하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국 흐르더라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것을 뒤로 밀어내면서 남편과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크게 다툰 것도 아니었고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아무 말 없이 멀어졌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에도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누군가의 기척이 사라진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더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들, 처음 시작되던 순간, 익숙해지던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까지 기억은 이상하게도 선명했습니다. 잊고 싶은 장면일수록 더 또렷하게 남는 것처럼 가끔은 이 모든 게 정말 있었던 일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남아있는 감정이 그게 현실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결국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억지로 끊은 것도 아니고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장면들은 사라지고 딱 몇 가지 감정이 강했던 순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정리되어 남는다는 것.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리 잡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비슷한 뒷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사람일 거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단순한 후회도 아니라는 걸. 후회라고 말하기엔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설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끌림까지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한참을 생각해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선택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관계, 시간, 그리고 이전의 저 자신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감정까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복잡한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기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선택에 대해 더 오래 생각하게 되었고 감정에 대해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그때의 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같은 선택을 했던 순간, 그 선택이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것. 지금의 저는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완전히 잊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지워지는 기억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에 더 가까우니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날 밤의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지금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